9988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연구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지급금은 무엇이길래 이자를 납입하라고 할까요? 가지급금은 증빙 없이 법인에서 인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대여금,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정우일 소장님을 모셔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988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정우일 소장입니다. 자, 이번 주는 중소기업 대표님들이라면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고 조금 고통스러웠을 수 있는 내용을 좀 준비했습니다. 바로 가지급금인데요. 이 가지급금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할게요. 도대체 가지급금은 무엇이길래 항상 연이 끝날 때마다 결산할 때마다 세무사가 이자를 납입하라고 왜 연락을 할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가지급금은 증빙 없이 법인에서 인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그 돈을 빌렸다라고 봐서 거기에 따른 이자를 납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지급금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대여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는 주주 임원, 종업원들의 좀 빌린 돈, 그래서 주임종 단기 채권으로 기장을 하는 그 장부를 계정감으로 쓰는 게 제일 정확하고, 아니면 단기 대여금 이런 식으로 계정을 쓰는 게 정확합니다만,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숨겨 놓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거나 저쨌거나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세청에서는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이 기말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할 때 얘가 대여금이든지 아니면 뭐든지 상관없이, 그리고 기말에 그 가지급금을 전부 다 법인 대표님들이 상환을 하던 그런 것과 관계없이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그 일수만큼에 해당하는 인정이자를 납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정이자를 제대로 납입하느냐 제대로 납입하지 않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이건 잘못됐다, 이건 괜찮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이자를 납입해야 되기 때문에 인정이자를 납입하게 되면 법인에서는 그만큼 이 수익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 또 그로 인해서 또 뭐가 증가하냐면 세금이 또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인정이자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인정이자를 안 낸 부분이 원금에 가산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얘를 세무 조정을 해버리게 되면 이 인정이자는 어떻게 보면은 그 대표이사가 내지 않았잖아요. 근데 대표이사가 내지 않았는데 이거를 대표이사의 소득을 발생시켜서 이걸 상기한 걸로 봐서 인정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대표이사의 상여로 이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아주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때 보통 대표이사 급여를 받게 되면은 이거 비용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얘를 비용 처리를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대표자는 대표자대로 이자만큼에 대한 어떤 소득세가 더 부담이 되는 거고, 법인은 인정이자만큼의 더 법인세가 증가하게 되는 이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인정이자를 납입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로 인해서 감소하는 세금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세청에서 이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관한 핵심은 가지급금이 있다 없다, 그리고 대여금을 대표이사가 부당하게 법인에서 통장에 돈을 뺐다 안 썼다, 이거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주주와 관계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보통 국세청원과의 관계에서는 그냥 인정이자만 잘 납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인정이자를 어떻게 납입하는 게 좋을까? 가장 좋은 건 실제로 내는 게 제일 좋고요. 실제로 내려면 당연히 급여 같은 걸 올려서 법인 통장에 직접 이체하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왜 가지급금이 대표님 법인에 있을지. 그러니까 의외로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법인으로 전환을 할 때,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때 여차저차한 이유로 그때부터 생겼을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왜 있는지는 도대체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가지급금이 대표님 법인에 왜 있는지를 좀 먼저 파악을 해보셔라.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리베이트라든가 이 어떤 접대비로 통상적으로 업무 추진비 같은 걸로 통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집행했기 때문에 생겼을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런 리베이트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지급금이 계속 통상적으로 생긴다고 한다면 이거는 개선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선 여지라고 하는 게
좀 다른 방법을 쓰거나 아니면 적어도 대여금이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대표님이 내 마진이 이 정도다. 즉 다시 말하면 그 가지급금으로 발생시켰던 돈도 역시 비용으로 우리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용으로 봐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인지를 하셔서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매출의 한 2%를 우리가 리베이트 자금으로 쓰고 얘를 증빙이 안 되니까 그냥 법인에서 내 개인 통장으로 해서 현금화해서 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내가 2% 정도는 내가 좀 법인에서 비용 처리가 안 되고 오히려 자산 형태로 남아있고 오히려 이자를 내게끔 되는구나. 이만큼 부실이 있는 거구나. 그리고 내 손익이 이 정도 왜곡이 되어 있구나. 이 정도는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뭐 예를 들어서 증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증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보통은 기업에서 원해서 증자를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증자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보통 하시는 방식이 증자를 해서 자금을 넣었다가 다시 이걸 인출해서 개인적으로 변제를 했다가 또 넣었다가 막 이런 방식이 보통 많거든요. 그런 방식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표이사가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금리가 사실은 좀 비싸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또 정부에서 가계대출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또 규제도 이제 전세자금에도 DSR을 적용하니 뭐하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은행권에서 대출 받기 쉽지 않다. 그러면 내가 이 돈을 법인에서 좀 빌려서 쓴다. 이런 경우라면 그냥 이자 잘 내시고 상환 잘 하시면 됩니다.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뭐 이런 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또한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요즘에 근로자 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근로자 구하는 게 쉽지 않는데 이 근로자가 신용불량이야. 그래서 급여를 받을 수가 없어. 그럼 뒤로 줄 수밖에 없어. 이런 이슈들이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주 원인인지를 보신 다음에 이 원인에 맞춰서 사실은 알아서 이 맞춤형 전략들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리베이트나 아니면 뭐 근로자 관련한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가지급금이 생긴다고 한다면 여태까지 쌓여있는 가지급금을 해결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는 진짜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미 쌓여있는 금액을 처리할 때는 세금 부담이 아무래도 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누진세로 세금을 과세하기 때문에 자 생각해 보시면 10억의 가지급금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보다 매년 1억씩 10년에 나눠서 처리하는 게 오히려 세금적인 부담은 더 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봐서 이제 사실 내가 뭐 법정자본금을 맞추기 위해서 해서 가지급금이 더 이상 늘지는 않아. 뭐 이런 경우라든가 아니면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썼어. 내가 돈 빌려 썼어. 이런 거라고 한다면 사실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에는 적정한 대응책을 찾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앞으로 발생하는 가지급금도 연간 얼마가 발생하고 어느 정도는 이거를 대여금으로 잡지 않으려고 좀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인에서 증빙이 불가능하게 자금을 인출하신다고 한다면 네 이때는 이자, 인정이자만큼은 꼭 낼 생각을 하고 인출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자도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냥 편하게 그냥 4.6%를 쓸 수도 있고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아니면 그 법인에서 차입한 금리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둘 간의 어떤 금리의 우월성이나 여러 가지를 보시면 되겠는데 한 번 4.6% 요거는 이제 그 고시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한 번 쓰게 되면 3년간 써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차입 금리를 쓰게 되면 적어도 5년 이상의 장기 대출의 금리를 적용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까지 좀 디테일하게 이자에 대한 내용도 어떻게 이자를 납입하는 게 좋을지도 그리고 이자도 뭐 4.6%를 딱 쓰기로 했다. 근데 4.6%도 정확하게 내게 되는 게 아니라 실제 받는 이자 4.6% 차익만큼 또 어느 금액이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대표님이 이 부분에 대한 인지가 충분히 돼서 나 이렇게 되고 있구나. 이걸 쓰게 되면 어느 정도 이자는 내야 되는구나. 그 이자가 어느 정도면 적당하겠구나. 이걸 좀 명확하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지급금은 사실은 스마트하게 관리해야 될 대상임에는 분명합니다. 사실 가지급금을 계속 언제까지 갖고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가지급금은 가장 안 좋은 게
이 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가 종료가 되면 얘를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자랑 해가지고 소득세를 엄청나게 내야겠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지급금은 사실은 있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인정이자만 제로 납입하게 되면. 근데 물론 그로 인한 좀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겠죠. 불편한 것들이. 그게 당장 큰 문제는 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언젠가는 반드시 상환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예, 그래야 나중에 진짜 이거 보통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냥 가래로 막을 거 그냥 키워가지고 막 그렇게 문제 키우지 말자, 뭐 이런 느낌도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중요한 거는 가지급금이 정확하게 얼마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가지급금을 정확하게 재무제표로 확정하는 건 아마 결산 때일 텐데, 결산이 지나고 나서 지금 기라고 하더라도 법인 통장에서 계산서 발행이나 이런 거 없이 얼마의 돈이 나에게 이체가 됐는지를 한번 리스트를 뽑아 보십시오. 그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보신 다음에 이 원금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이자가 얼마 정도 부담이 될 거라는 것도 또 파악을 하시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정이자는 직접 상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대표이사가 모든 걸 책임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법인에서 굳이 내가 이걸 꺼내 쓰지 않고 뭐 다른 임원이 꺼내 썼거나 아니면 다른 종업원이 썼거나 뭐 이렇게 가부를 하거나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대표자가 총 책임을 지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가 썼는지, 누구에 대한 채권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명확하게 하는 건 이자를 어떻게 상환하냐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대표님이 진짜 뭐 10억의 가지급금이 있는데 2억은 법인 대표로 잡혀 있고 나머지 8억은 직원이나 다른 뭐 임원들에 잡혀 있다고 한다면 세법상 인정이자를 내는 것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은 대표님이 지지만 실제로 그 채권을 법인에 상환해야 되는 주체는 10억 전체에 대해서 대표님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걸 반영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이걸 정확하게 반영하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차입금을 쓸 때마다 뭐 차용증을 쓰던지 아니면 이자를 낼 때 나는 2억에 대한 이자를 법인 통장에 직접 입금을 하고 나머지 8억에 대해서는 그 직접 빌린 사람들이 직접 법인 통장에 입금하는 구조로 만들면서 나는 이게 대표자니까 나머지 8억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지 이게 내가 상환해야 될 것은 아니야 라고 정확하게 구분하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인정이자 직접 상환을 하셔라. 그리고 직접 상환을 하셔서 어쨌든 이자 때문에 법인에서는 영업외 수익에 이자 수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는 거고, 예, 그쵸. 그렇게밖에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좀 그나마 좀 낮추려고 한다면, 물론 뭐 가지급금을 상환해버리거나 이러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인정이자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 인정이자만큼 법인에서는 이게 소득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그만큼 이게 법인세율이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법인세 실제 부담이 이자만큼 이 과세 표준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대표자가 얘를 직접 납입하지 않고 이 손익계산서나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그냥 세무조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세무사가 강제적으로 얘를 해버렸다고 한다면 이 이자만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인건비가 나간 건데 인건비를 이걸 반영을 안 하고 송금불산이 입혀버리니까 이때도 비용 처리가 또 부담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차입금이 있다고 한다면 또 달라지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또 송금불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정이자는 저는 무조건 좀 본인 통장에서 직접 이체를 하셔라. 뭐 이런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업도 있어요. 대여금이 있는데 대표이사가 대여금을 쓴 게 아니라 직원들이 이제 나 저기 가불 좀 해주세요. 막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빈번하고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이제 한참 돈 필요한 나이대 직원들이 많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좀 검토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직원들이 법인세법상 요구하는 몇몇 특정 상황에 해당돼서 법인에서 대여금을 썼다고 한다면 이땐 인정이자에 대한 책임 부분은 좀 가볍습니다만 하지만 기업 재무제표에는 이게 대여금 형태로 남아있으니까 당연히 별로 좋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특히 뭐 예를 들어서 가업 승계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렇다고 한다면 대여금은 얘는 뭐 누구한테 빌려줬든지 간에 법인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그 법인이 대부업이 아닌 이상인 바에는 사실은 얘는 사업무관자산입니다. 사업무관자산이기 때문에 이 경우 사실은 조금 불리할 수 있죠. 여러 가지 페널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차라리
근로자들의 대여금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근로자가 가불금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이걸 거절하지 못할 수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사내근로복지금을 출연을 하셔서 차라리 출연금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받고 좀 여러 가지 자금으로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은 이래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진짜 중요한 건 관리만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 지금 갖고 계신 부담보다는 확 줄일 수 있다. 예,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가지급금은 언젠가는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해결을 염두에 두고 항상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세무상 좀 불편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거는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어느 정도의 세금이 부담이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지금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하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은 저희가 컨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